오. 나는 자연인이다. 아니죠. 나는 괴담꾼이다. 성우 정형석 씨 오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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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런 거 저기 괴담 이런 거 좋아합니까? 저 그렇게 믿진 않는데 네, 중요한 건 무서워요. 엄청 무서워요. 아 무서워요. 겁이 많아요. 원래 겁이 많아요. 겁이 진짜 많아요. 고소공포증도 있고 예. 뭐 폐쇄 공포증도 있고 배소도 있고. 예, 그런 거 무서운 얘기를 정말 싫어해요. 그래서 제 아들이 그런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미안하다 윤호야. 아빠한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. 무서운 얘기 할 거면 저쪽 가. 아빠 절대 그거 듣기도 싫어하고 저는 공포 영화도 안 봐요. 저는 뭐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고 공포 영화 보는 것도 무서워하지만 이제 하는 거는 그래요. 네, 가능할 수 있다. 아우 덜 떨고. 예. 제목이 빗속의 할아버지. 네. 무서울 것 같아요. 저 제목이 무섭다. 이 이야기는 부천에 사시는 35살 정태훈 씨가 보내주신 공모작이에요. 이야기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태훈 씨 시점에서 제가 좋습니다.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10년 전 제가 25살 때 겪은 실화입니다, 이게. 그날 뭐 제가 부모님과 심하게 다툼이 있었어요. 뭐 취직 생각은 없냐. 예, 집에서 놀기만 하냐 너. 이렇게 부모님 잔소리를 퍼붓는 통에 뭐 저도 욱해가지고 다툰 거죠. 뭐 그 후에 홧김에 제가 집을 나왔어요. 근데 막상 갈 곳이 여의치 않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냥 발이 닿는 대로 그냥 자전거를 타고 막 달렸어요. 그렇게 달리다가 한 20분쯤 지났을까요? 야트막한 산이 나오는 거예요. 뭐 기분도 꿀꿀한 김에 맑은 공기나 좀 마시자 싶어서 즉석에서 자전거를 딱 묶어놓고 제가 혼자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아무리 산을 올라도 정상이 나오지 않더라고요. 심지어 이게 얼마나 올라왔는지 어느 방향으로 좀 가야 하는지조차 제가 헷갈렸어요. 그렇죠. 제가 거기서 길을 잃고 만 거죠.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지? 내가 어떤 길로 올라왔더라? 방향 감각이 없어지지. 길을 잃었네.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생각하다가 당황한 저는 그래서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. 남자가 말이야, 응? 아니 뭐 칼 뽑았으면은 무라도 썰어야지. 그래서 이런 생각에 제가 앞으로 계속 가보기를 한 거죠. 가보면 나오겠지. 하지만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. 만약 제가 왔던 길로 되돌아갔더라면 정말 그런 기괴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. 무슨 일이 있었길래. 아무튼 다시 걷기 시작한 그때 하늘이 막 어둑어둑해지더니 비가 내리는 겁니다, 갑자기. 그 비를 다 맞으며 계속해서 걷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이 길에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. 그런 데 있어. 그래서 저 혼자니까 점점 이 산이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. 정말 더 가다가는 이 산 속에서 영영 헤맬 것 같은 그런 느낌? 그래서 뭐 결국 뭐 포기하고 내려가야겠다. 근데 그거 아세요? 그 해가 질 때 산에 비가 딱 내리면은 이 뿌연 안개가 이렇게 막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. 순식간에 주변이 어두워지니까 저 순간 뭐 핸드폰 손전등을 이렇게 딱 켜야 했어요. 예. 근데 배터리가 한 50%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손전등 빛에 의지해가지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. 그때부터. 한 10분쯤 됐을까요? 제가 진짜 분명히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고 딱 생각을 했는데 처음 보는 길 같기도 하고 네? 진짜 슬슬 자신이 없어졌어요. 하지만 뭐 설마 아니겠지. 제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누르고 계속해서 걸었어요. 한참 걷다가
전 그만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말았어요. 분명 10분 전에 제가 지나쳤던 나무가 또 나타난 거예요. 흘렸어. 어떡하지? 어디로 가야 하나? 어떡하지? 나 진짜 완전 당황해가지고 생각한 그때 전 결국 119에 그렇죠.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. 그게 네. 그게 제일 나. 빨리 전화했어야 돼. 하지만 그게 불가능했어요. 핸드폰 화면에 통화 가능 지역을 벗어났습니다. 저 그때부터 진짜 온몸이 벌벌 떨리면서 나 여기서 죽으면은 엄마 얼굴 못 볼 텐데. 통화 계속 먹통. 저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호를 찾아가지고 산속을 진짜 정신없이 헤맸어요. 하지만 끝내 배터리 0%. 핸드폰 전원이 나가고 저는 그 산속에 진짜 홀로 남겨지게 됐습니다. 더 빨리 달아 원래. 근데 갑자기 저기 어둠 속에서 웬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저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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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벅.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서 눈 질끈 감아버렸어요. 근데 그 순간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, 막. 응. 그래서 어떻게 슬며시 눈을 떴더니 거기 청년 이 빛 속에서 혼자 뭘 하는 거야? 사람이네. 우비를 쓰고 장화를 신은 할아버지가 저를 향해 손전등을 딱 비추고 있는 거예요. 저 길을 잃었어요. 길을 잃었어요. 아이고 어쩌다가 우리 집 가서 비 좀 피하다가 내려가. 데려다 줄게. 감사합니다.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.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. 이제 여기 내려가면 진짜 속으로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, 진짜. 근데 이때는 제가 미처 몰랐던 거예요. 이 할아버지를 만난 게 절대 행운이 아니라는 것을. 할아버지를 딱 따라가니까 정말 흙벽에 나무판을 덧대 지은 그런 아주 허름한 집이 나왔습니다.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지 촛불 몇 개가 방을 진짜 흐릿하게 밝히고 있었어요. 아 근데 벽에 문이 하나가 보였어요.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는 그 문. 그때 할아버지가 차 한 잔을 저에게 끓여주셨어요. 자, 한잔하게. 감사합니다. 뭐 저는 진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차를 혼자 홀짝이고 있었죠. 근데 그 차가 차갑더라고요. 따뜻해야 돼. 차가운으로 끓였는데. 뭐 의아했지만 어쨌든 제가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마주본 할아버지의 인상은 정말 아주 편안한 그런 인상이었거든요. 할아버지, 여기 혼자 사시는 거예요? 그렇지 뭐. 뭐 어떻게 여기 살게 되신 거예요? 가족들은 근처에 있나요? 가족이 있지. 뭐랄까 할아버지가 대답은 해주시는데 뭔가 좀 묘하게 대화가 좀 뚝뚝 끊기는 그런 기분 들었어요. 처음 만났으니까 또 그럴 수 있지. 근데 비 오는데 저를 어떻게 찾으신 건가요? 영수가 나더러 나가버렸어. 그래서 나갔다가 청년을 찾은 거야. 영수 가족인가? 아들인가? 그럼 영수 덕분에 제가 살았네요. 네, 그럼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? 영수야,
이 청년이 너한테 고맙다는구나. 뭐? 아사라, 인사는 내가 받을게. 넌 굳이 나오지 마. 거기 있어. 혼자 얘기하시고. 혼잣말이 아니었어요. 어. 누군가 좀 말을 주고받는 그런 듯한 느낌이었어요.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문을 향해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. 어허, 말 들어 인서가. 네가 나오면 이 청년이 무서워해.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제가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. 너무 무서워요. 그래서 계속 앉아있기가 무서워가지고 저는 서둘러서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그만 가볼게요. 청년이 간다니까 우리 영수가 화가 났어. 우리 영수 화 풀릴 때까지만 있다가. 아니 왜 화가 난 거야? 그러자마자 이 닫혔던 문, 그 문 안쪽에서 누군가 손잡이를 잡아챈 것처럼 이렇게 막 덜컹거리는. 아니, 저 갈 거예요. 안녕히 계세요. 저 갈게요. 청년이 간다고 해서 우리 영수가 화가 나잖아. 할아버지가 호통치는 소리와 함께 문을 채워져 있던 자물쇠가 툭 떨어져요. 저 진짜 비명을 지르면서 그 집 막 뛰쳐나왔어요. 그 어두운 산 속을 앞만 보고 막 진짜 엄청나게 달렸습니다. 그러다 뭐 내가 돌뿌린가 뭔가에 걸려가지고 그냥 척풍 넘어진 거예요. 바로 그때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밟으면서 누군가 다가오는 거예요, 저한테. 그 뒤를 천천히 돌아봤죠. 그리고 전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. 네, 마주친 순간. 누구야? 기절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? 귓가에 어렴풋이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학생! 정신 차려, 학생! 아니, 정신 차려 박생! 정신 차려보니까 하산하던 등산객분들이 제 주위를 쫙 둘러싸고 있더라고요. 어머. 그래서 제 뒤에 어떤 남자 못 보셨어요? 제 뒤에? 왜 그 자네 혼자였어? 집 같은 거 못 보셨어요? 자네 여기서 무슨 뭐 집 같은 거 봤는가? 아니 이런 산에 뭐 집이 어디 있겠어? 저기 그 무덤 몇 개밖에 없어. 촬영하시고 했는데. 그래, 여기 집이 어딨어?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의 인상착의, 뭐 집의 모습을 몇 번이나 그렇게 아저씨한테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. 결국 한 분이 네. 학생, 그럼 뭐 바로 코앞이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. 확인해보는 가보자.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 같이 제가 뛰어온 방향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면 맞지? 여기 무덤밖에 없다니까. 정말 거기에는 잡초가 무성한 무덤 2개밖에 없더라고요. 아저씨들이 묘비 보면서 잡담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. 무덤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네. 아유, 아니 근데 뭐라고 적혀 있어? 어디 보자. 수? 영수가 나더러 나가버렸어. 이 사람이 무덤 주인인가 보네. 김영수. 영수가 화났댔잖아. 할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이었어요. 뭐야? 제가 꿈이라도 꾼 건지 아니면 헛것을 본 건지 저는 진짜 아직까지도 믿지를 못해요. 모르겠어요, 지금.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지금까지도 산을 오르지 못합니다.
마치 그 저기 모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. 아, 진짜 이거는 저 진짜 이렇게까지 몰입되는 와. 들으면서 막 옆에 산이 보이고 막 무덤이 옆으로 그래. 가보부갑이다 가보부갑. 너무 잘하신다. 난 진짜 영화 한 편을 봤어 지금. 진짜. 와. 우와 진짜 재밌다. 겁나 재밌다. 와 진짜 대박.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등산객들이 얘기했잖아요. 이 산은 집이 없다.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랑 그 집 분명히 문고리 잠겨져 있었고 가스버너에다가 그거는 뭡니까? 아예 귀신에 홀려서 그랬던 거예요? 근데 저는 이제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집과 할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헷갈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영수란 분의 뭐 아버지 내지는 아버지겠죠. 그런 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영수가 이제 뭐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거나 뭐 이러니까 무덤 옆에서 이제 뭐 움막 같은 걸 좀 짓고 뭐 생활하시는 게 아니었나라는 가족묘 같은 거였나 봐요. 묘가 두 개라고 하니까 가족묘였던 것 같고. 그래서 그 후로 이 이름 뭐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가족이랑 친구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대. 비밀로 가족한테 했대. 얘기해봤자 욕만 바가지로 그렇죠. 먹습니다. 너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야 뭐 공부는 안 이러면서 하고 왜 산을 타고 앉았어 뭐 이러면서 자전거는 어디다 두고 온 거야 뭐 이게 이러니까. 아니라 진짜 너무 무서운 본인이 겪은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기가 무섭습니다. 맞아요. 또 그 일을 당할까 봐. 맞아요. 그래서 일부러 자기 속에 그냥 감춰놔요. 생생히 또 기억이 나니까. 근데 우리 심야괴담에 지금 보내주신 거죠. 사실 이 모든 게 그 사연자가 길을 잃으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. 어르신들 하는 말씀 중에 약간 산 깊숙한 곳이 약간 음습하고 나쁜 기운을 가진 그 잡기나 요괴가 살아서 한순간에 사람을 이렇게 깨어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. 아 홀리는 이분도 약간 홀려서 이런 건가요?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근데. 사연자가 이렇게 산속에서 길을 헤매게 만든 게 혹시 그 할아버지가 아닌가? 생각을 또 한번 해보기도 해요. 아 그렇다. 네. 할아버지가 그랬잖아요. 영수가 나가볼에서 찾았다고. 영수라는 존재가 사실은 귀신이어서 사연자를 홀렸다가 할아버지를 보내서 집으로 끌고 오게 한 걸 수도 있다. 생각을 좀. 그럼 할아버지는 그 이제 그 영수가 우리가 요괴를 봤을 때 그 요괴 하수 정도 되는 거네 그러니까. 그렇죠. 수아인 같은. 그렇지. 아하,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. 박사님이 이 괴물 본인이 연구를 좀 하시고 하셨잖아요. 산이나 숲에서 마주치면 안 되는 친구들 막. 얘 보면은 무조건 쳐야 된다. 이런 친구들 있으면 한두 개 소개해 주세요. 좀 섬뜩한 이야기로는 제주도에서 네.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제주도에도 이제 산이 깊은 곳이 있으니까 맞아요. 포수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포수들을 홀려서 잡아간다는 뭐 이런 귀신 괴물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무 귀신, 목신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귀신? 특징이 이 밧줄로 된 올가미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목을 걸어가지고 잡아간다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요. 어떡해. 그나저나 이제 산 갈 때 조금 약간 무섭네요. 사람들 많은 길로 가시고 예, 낮에 좀 가야 되고 그러니까. 빨리 해지기 전에 빨리 내려와야 되고 그래야겠네요. 개척 정신 아니, 버려야 제가 됩니다. 김승님한테 질문 하나 해볼까요? 네. 사고를 어떤 산에서 많이 날 것 같아요? 높은 산, 뭐 험한 산. 도립공원, 국립공원, 험난한 악산, 악 들어가 있는 거. 그런데 악산은 근데 다 유명한 산들이 많죠. 근데 거기 치악산이라든가. 길이 많으니까, 길이 많으니까.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실제로는 동네 앞산. 왜요? 왜냐면 도립공원, 국립공원 같은 데 다 표지도 잘 돼 있고 악산은 특히 등산로 관리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. 또 가보시면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정보 교환도 오다 활발하고 가다 만나기도 하고 그냥 그러는데. 나만의 어떤 산 그런 데 가서 사고 나는 그러니까. 게 거의 조난 사고의 절반 이상이 된다 합니다. 그래서 아까도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네네네. 꼭 가기 전에 나 어디 간다 주변에 얘기도 하고 중간에 문자도 보내놓고 하면서 그렇죠, 그렇죠. 자신의 안전을 자기가 꼭 지켜야 된다. 이 등산 활성화됐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. 자, 그럼 말이죠. 오늘 정말 아주 정말로 우리를 몰입하게 만든 우리 정영석 씨의 빗속의 할아버지. 과연 어둑신 이분들은 몇 개의 촛불로 마음을 줬을지 촛불 켜주세요. 자, 예뻐 빠르게 가겠죠. 이야기는 진짜 역대급이었는데. 1층 가볍게 넘을 것 같은데요? 빠르다. 오히려 더 빨라졌어. 잠깐만, 자, 중반부 넘어가고. 빗속의 할아버지 40개 대단합니다. 야, 오늘 진짜 최고였어. 저는 오늘 최고가 아니라 역대급 최고였어. 진짜로 인정.